어, 두 번째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버드대라는 것은 록펠러가 셋업을 한 그런 대학으로서 중국 유학생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하버드대는 또 일본 구구재단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이 대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시절에 또 문재인까지 연결되는 것인데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한국 중심이 아니라 동북아 중심으로 보자는 그런 역사관을 지닌 것이죠. 그런 재단에서 하버드에 돈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한국사를 만들어달라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쥐를 맡긴 격이죠. 그런데 이 재단에서 결국은 뭘 얘기를 했냐면 북쪽으로는 중국 식민지였다. 1권이 그렇답니다. 동북공정을 얘기한 것이죠. 3권은 남쪽으로는 임나일 본부가 있었다라는 일본 식민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북쪽도 남쪽도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지도를 보면 백제가 중국의 동쪽, 현재 동쪽 일부를 거기서 살았던 그런 맵이 있죠. 지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역사에는 동이족이 또 굉장히 많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은나라 시절, 공자님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 자료로는 중국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한국에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가려고 그러죠. 또한 한복도 중국의 일부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모든 좋은 것들을, 한국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 생각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과연 세계화 세력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그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브레진스키를 설명하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삼변회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할이,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일본의 역할이라는 것은 최근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994년도에 일본 회사가 QR코드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것을 중국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자 문화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QR코드를 이용하면 굉장히 뭐가 빨리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마윈이라는 사람도 세계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를 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은행 시스템을 여기다가 규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금융혁명이죠. 그런데 그것의 밑바탕에는 QR코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다시 뒤집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마오와 일본 구구와의 관계는 굉장히 협업 관계가 있었습니다. 둘 다 세계화 세력입니다. 특히 사사과는 제수잇으로 그렇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한 러일 전쟁과 또 만주국을 만든 것, 그 배후에는 세계 자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세력이, 그러니까 중국 세력과 일본 극우 세력이 추진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동북공정과 밑에는 일본 임나본부설, 그걸 가지고 한반도의 역사를 일단 아주 축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라는 개념,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국토를 줄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북공정이라는 거는 중국이 주장하는 만리장성이 북한까지 와 있다. 이런 것들. 임나본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나본부설과 동북공정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국은 지금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연결돼 있는데 특히 홍석현 씨가 그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 한반도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식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인 그룹, 또 학계에 특히 계신 분들은 미국 아니면 일본에서 공부를 그동안 했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중국과 연결돼서 중국의 무슨 연구소, 대학 이런 데서 돈 주고 그러겠죠. 돈이라는 밑바탕을 깔고 이렇게 한국의 그 학자층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성향은 조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특히 한국의 성씨를 중국의 성씨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저도 힘들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택동, 마오쩌둥을 이해하시려면 그 엔도 호마레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은 인민의 배신자라는 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박상우 씨의 무슨 유튜브를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설득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냉혈적인 사람이고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항일투쟁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모택동, 마오는 일본과 손을 잡고 장개석의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낸, 그러니까 이때가 그 만주국과의 싸움을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둘이 같이 싸우는 그런 시기였는데 오히려 마오는 장개석의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마오는 상당히 많이 그 인민을 반동분자로 몰아서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연안파인가?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안에 바로 중국공산당 본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사회부장이 마오의 신임을 등에 업고 굉장히 많이 그 동지를 찍어서 처형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정풍운동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오에 대한 책인데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책이 2006년에 나왔다 그러는데 이 책에 의하면 마오는 소련이 일본과 함께 중국을 분할하기를 희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마오는 중국의 중심부를 흐르는 양쯔강을 중심으로 국경을 그 절반만 우리가 통치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브레진스키 설명할 때 그랬죠. 왜 그 중공과 손을 잡느냐. 그 일본의 자본력이. 물론 마오를 거기 꽂아놓은 것도 세계의 자본력인 그 유대인 세력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오는 소련의 개입을 굉장히 바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제국주의 세력 만주국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역사를 보면 그것과도 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과연 어떻게 흐르는가 이게 중요한데 한국의 식자층들, 학자들, 특히 학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자기가 배운, 그러니까 미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중국에서 배운 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좀 포괄적으로 역사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